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6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2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0월 2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무자월 경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경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경금이 되겠고요.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월의 경금 어떻게 배합을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3주까지 살펴본 연후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이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이겠죠.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되면서 오행으로는 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신금 같은 경우는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이 양이니까 신금은 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신금은 음금이다. 양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다라고 하면 음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그래도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조금은 온기가 있는 것이 바로 신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금일간인 사람들이 조금 첫 인상이 좀 강렬하거나 첫 인상이 좀 냉정한 사람들이 많아요. 금이라고 하는 것이 온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수처럼 차가운 것이 아니라 약간은 좀 엄숙한 그런 느낌들이 나죠. 그 중에서도 신금에 비해서 경금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강철 같은 그런 이미지, 제가 좋아하는 삼국지의 관우 같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경금 같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성격들이 좀 강직하면서 의를 주관하기 때문에 조금 사람이 좀 뭐랄까 온정이 좀 부족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좀 인정이 좀 부족하다라고 할까요? 좀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금일간이면서 특히나 경금일간들은 그러한 특징을 더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의 용도와 신금의 용도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금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어떻다 그래서 일단 강하다. 그 다음에 거칠다. 금 중에서도 무쇠 같은 개념이고요. 아니면 저 땅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이죠. 원철, 땅에서 금방 캐내서 아직 이렇게 재련되지 않은 그런 원철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원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쓸 수가 없습니다. 땅속에서 캐낸 쇳덩이를 갖다가 어디다 쓸 겁니까? 받치고 고이는 그런 용도는 쓸 수 있겠지만 그거는 경금으로서의 원래 용도를 쓰는 것은 아니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철, 무겁고 강하고 단단한 그런 재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는 요즘 같아서는 배도 만들고 옛날에는 목조선이었죠. 우리나라 거북선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것들 보게 되면 이제 옛날에는 쇠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든 집이든 나무를 가지고 그 중에서도 감목이라고 하는 단단한 나무를 가지고 집과 배를 만들었다고 하면 요즘은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철을 가지고 철골 구조로 집도 짓고요, 아파트도 짓고, 그 다음에 큰 고층 건물들도 뼈대 자체를 나무로 했을 때는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짓지 못하지만 강철 가지고 H빔을 만들어서 골조를 만들게 되면 수십 층, 100층 넘는 고층 건물도 지을 수가 있겠죠. 그거 바로 철의 강한 그런 재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냥 원철로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원철을 갖다가 제철소라든가 이런 데서 쇠의 불순물을 빼고 아니면 뭔가를 더 첨가해서 철의 기능을 갖다가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쓸 수가 있겠죠. 제가 요즘 가끔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칼을 만드는 그 유튜브 동영상들이 엄청 많아요.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이제 뜨거운 불이 있고요. 그게 이제 대장간이죠. 옛날로 치면 대장간인데 요즘은 이제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대장간 같이 이렇게 아궁이를 크게 만들지 않더라도 그 쇠를 불릴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장치들로서 쇠를 이렇게 뜨겁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옛날에 망치로 두들겼지만 요즘 또 프레스가 발전을 해가지고 프레스 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런 걸 이렇게 칼을 만들고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저것은 경금이고 저 화는 저것이 정하고 저 가스 연료가 들어가는 것은 저거는 간목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인데 나중에 한번 동영상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그래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이렇게 뜨거운 불로서 달군 다음에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서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칼로도 만들 수 있겠고 크게는 건물을 짓는 골조로도 만들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용도로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화가 있어서
있어서 관성인 화가 있어서 경금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단련하고 재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화는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고요. 정화는 작은 불씨와 같은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이 경금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못해도 700도 이상 800도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모닥불 같은 거에 펴봤자 이렇게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가니까 이걸 갖다가 좀 더 뭐 바람도 좀 불고 해가지고 더 뜨겁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정화를 더 뜨겁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을 바로 간목이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간목으로서 정화를 보좌해 줘야지만 정화가 충분한 열을 얻어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이것이 경금의 용도라고 하면은 신금 같은 경우는 내일 또 설명하겠지만 화로서 단련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금은 이미 어떤 재질을 갖다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기토 설명할 때 기토는 이미 나무가 심어져 있다, 화초가 심어져 있는 작은 화분과 같이 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투박한 그런 원철이 아니라 이미 말끔하게 기물을 만들어 놨다. 반지, 보석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걸 다시 물론 이제 녹여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럴 것이 아니면은 얘는 물론 녹이면 절대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와이프한테 결혼 반지 여기서 녹여가지고 오게 되면은 밥 못 얻어먹고요, 쫓겨납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그런 경험은 없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신금 같은 반지, 보석 같은 경우는 임수로서, 양수인 임수로서 잘 세진한다, 잘 닦으면 반지가 반짝반짝 광이 나면은 와이프가 결혼 반지가 반짝거리는 걸 보고 굉장히 기뻐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전설과도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 나이 어느 정도 들면 결혼 반지 끼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끼고 다니시는 분들이 또 많다라고 하는 그런 또 웃지 못할 사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도세하는 것이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로서 단련하는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은 부기를 정화로 취하는 것이고요. 신금은 부기를 임수로서 취한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겠죠. 경금이 인묘월에 태어났느냐, 사오월에 태어났느냐, 내지는 신유월에 태어났느냐, 해자월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토가 왕한 진술충미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화를 먼저 쓸 것인지 금으로서 일간을 도와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을 대조해서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그런 사주보는 간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월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게 되면 자월은 엄동설한이 되겠죠. 엄동설한 해월을 초동이라고 하고요. 자월을 중동이라고 제가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다음에 할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늦겨울이라고 해서 모동 내지는 개동이라고 하는데 일단 해월, 자월, 축월은 뭐예요? 엄동설한이다.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장간에서 경금을 갖다가 무쇠를 갖다가 불에다가 달궈서 그 기물을 만들죠. 근데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뭘로 한다 그랬죠? 정화로서 한다 그랬죠. 정화. 근데 한겨울에 자월에 대장장이들이 일을 하려고 하면은 정화만 경금을 단련하는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따뜻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장소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 하고 계십니다. 대장장이들은 대장간에서 칼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그래픽이라든가 아니면 미용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미용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죠. 근데 겨울인데 미용실이 바람이 쌩쌩 불고 추워요. 그러면 손님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일단 따뜻해야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도 일단 더울 때는 에어컨이 있어서 서늘해야 일할 능률이 올라가는 거고요. 추울 때는 따뜻해져야지만 몸이 굳지 않고 다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로서 단련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이제 정화를 단련할 불이 있으면 그 불도 좀 따뜻한 역할을 하겠지만 전문성이 다르죠.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지 원래 따뜻하게 하는 용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조우하는 용도로서 쓰는 거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정화라고 하는 것은 단련하는 용도로 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제가 해월도 마찬가지로 경금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춥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로서 일단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 따뜻해야 돼요. 공사장 가서 잡일을 하더라도 일을 지금 할지 말지 고민을 하더라도 일단 따뜻하게 난로 지펴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몸을 녹이면서 생각을 해야지, 너무 추우면 사람이 옹색하게 되면은 뭐냐면 올바른 판단력이 안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을 잘못하겠다가 추운 데서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이 몸을 웅크리다 보면 사람이 다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금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엄동설환이기 때문에 비록 병화라고 하는 것이 7살이긴 하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병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줬다. 이거 7살 있으니까 어떻게 뭐 경금이 다 녹아버리는가 이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 병화가 있어야지만 엄동설안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조후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지 병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는 아니기 때문에 정화가 이렇게 다시 있어준다라고 하면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고요. 그 다음에 병화로서는 따뜻하게 조우한다. 이걸 가지고 이제 관살 혼잡이 돼서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경금이 해월, 경금이 자월, 경금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 해자 축월에 태어났을 때 경금은 병화로서는 조우하는 틀,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는 틀. 그래서 해자 축월의 경금은 관살 혼잡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관살 혼잡을 오히려 더 좋아한다, 이렇게 놓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고 봤을 때는 정화가 투출했을 때 이 병화가 투출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지지로 있으면 되겠죠. 뭐가 있으면 돼요? 사화라든가 인목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인중병화, 사중병화로서 조우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조후의 공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천간에 드러났을 때 조후의 공력이 더 크지만 사중병화라든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인중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불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대운에서 화가 인출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조우할 수 있는 그런 공력이 있기 때문에 병정화가 모두 투출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하나라도 결하게 되면 사주국세는 매우 어떻게 돼요? 좁아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지장간에 있다라고 하면 정화는 그래도 투출하는 게 좋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사중병화라든가 아니면 인중병화에 암장되어 있어도 크게 나쁘지 않다. 물론 이제 병정화가 투출하면 더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자,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너무 왕한 수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가 너무너무 왕하고요. 수가 너무너무 왕한 반면에 자월이라고 하는 때는 해월을 지나 자월은 경금은 뭐예요? 이때가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여기는 병지가 아니라 사지에 태어난 것 같아요. 똑같아요. 죽은 땅이죠. 죽은 땅이라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일단 뭐예요? 경금일간이 신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월은 수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금의 기운을 뺏어가는 역할을 하고요. 경금 자체가 너무 약한데 또 수가 많아서 뺏어가는 거 아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내 아는 뭐 후배라든가 내 아는 뭐 동생들이 와가지고 그나마 없이 사는 나를 갖다가 더 힘들게 만들어주는 그런 걸로 또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또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경금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병화 내지는 정화가 있어야 되는데, 수가 너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화가 파극을 당하기 때문에 이 또한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중요한 것은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경금이 뿌리를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지로 뭐 유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죠. 유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경금의 뿌리가 될 것인데, 만약에 자월인데 이렇게 신금이 있게 되면은 이건 신자 수궁이 되기 때문에 일은 조금은 안 좋아질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신금 자체가 없는 것보다 낫고요. 연지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지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간여지동이 된다 하더라도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유금은 일지에 올 수는 없으니까 연지에 유금이 있다던가 아니면 시지에 유금이 있다라고 하면 경금이 뿌리가 될 수가 있겠죠. 금이 없는 경우에는, 금이 이렇게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지지의 사화 같은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사화하면 화만 왕한 걸로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사에는 지장간으로서 중기인 경금이 암장되어 있고요. 경금이 사를 보게 되면 장생이기 때문에 해자 축월의 사화를 보면 능히 경금이 사화에 뿌리를 둘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화가 좀 이건 화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중병화, 사중경금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금이 이렇게 없었을 경우에 경금, 신금, 지지로 신금, 유금 내지는 사화가 없는 경우에는 뭐 부득이 어떻게 돼요? 토라고 하는 인성이 있어서 무토를 생주해 주는 것은 좋은데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는 것만큼은 좋지 못합니다.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자월의 경금은 약하다 그랬죠.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 물론 약할 수도 있겠지만은 경금이 작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경금이 작기 때문에 무토인 양토가 투출을 하게 되면 오히려 경금을 갖다가 토후 매금 땅 속에 묻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금이 없을 때는 지지로 진술충미토가 있는 것은 그나마 괜찮지만 천간으로 무토가 투출한 기토는 상관없으나 투출해도 천간으로 무토 투출하는 것만큼은 좋지 못하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자월의 수왕절에 이렇게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거의 수다금침이라고 해서 수가 너무 많아서 금이 땅속에 묻히는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무토로서 수를 제하는 용도로서 인성이 무토를 쓸 수는 있겠지만은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무토가 있게 되면은 신금, 경금 일간 자체가 매금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하죠. 정리를 하면 일단 조우할 수 있는 병화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단련하면 좋을 것인데 병정화가 있다 하더라도 또 지지에 뿌리가 있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또 경금 자체가 자월에 약하기 때문에 경금도 토로서 생주를 해주거나 금으로서 방신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금이 없어서 토로서 경금을 도와줄 때는 무토가 투출하는 경우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출하는 것은 좋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주의 부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고요. 오늘의 명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양금인 경금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보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겠고 자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아니라 음수가 되죠. 그래서 경금이 지지해서 자수를 본 것은 상관을 본 겁니다. 상관. 그래서 이 격은 상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관격. 근데 자월에 수는 왕한 반면 금은 약하기 때문에 설기태과 한 국세가 되는데 이 국세를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월지에서 상관을 받기 때문에 금수 진상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수 진상관격, 상관격 중에서 가상관과 이렇게 진상관이 있는데 진상관이 있으면 뭐예요?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라고 본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상관격들은 뭐 옛날에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서 상관 패인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간목, 을목, 병화정화, 무토기토, 임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상관격이 이루어졌을 때 진상관격이 이루어졌을 때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인성으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지만은 유독 경금이라든가 신금만큼은 인성으로서 도와주는 것보다는 같은 비경겁제로서 방신해 주는 것을 조금 더 좋아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수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금수의 핵심은 뭐냐면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시는 물이 탁해진다거나 금이 너무 탁해지게 되면 용도가 없게 되겠죠. 그거를 광약으로 닦는 것도 힘듭니다. 특히 신금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경금과는 달라서 더더군다나 토가 많아지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의 경우에는 금수진상관격이 된다 하더라도 상관패인이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견이라든가 겁재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 그래서 지지로 신금, 유금, 사화 같은 것에 있어서 뿌리를 두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화를 보고 일간이 약해지는, 화를 보는 것은 조후를 하는 것이고요. 내지는 정화가 있다면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금이 다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재는 다시 자수가 있습니다. 상관이 더 왕해졌죠. 그러면 상관이 하나가 더 많아지면 그냥 글자 하나 많아도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약한 일간이 자월에 설기가 많아지는데 자수가 하나 더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기운이 더 많이 뺏긴다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일간은 더 약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가 이렇게 중첩되게 되면 겨울에는 더 추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주가 매우 한습해지게 되는데 월 연간에 이렇게 경금이 있는 것은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견 내지는 겁재가 있어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건 좋은데 이 경금마저도 지지에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 화가 없는 상태에서 금이 있으면은 물론 나를 도와주는 건 도와주지만 오히려 또 금은 수를 생해주는 또 약간의 패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를 봐서 따뜻하게 조우하는 것, 그 다음에 경금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할 것인데, 월간의 무토가 있습니다. 이 무토 자체도 아까는 제가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안 좋다. 왜냐? 금을 매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했는데, 이 무토는 매금을 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자수 무토가 뿌리가 없죠. 만약에 이런 경우에 뭐 경술일주가 된다거나 내지는 시가 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무토가 뿌리를 크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매금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경우까지는 매금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일지에서 인목을 받죠. 그러면 경인일주가 돼요. 인중병화가 있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따뜻하게 해야 될, 나는 불씨를 일단 얻었다라고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는 재성 안에 관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처덕이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도 나쁘지 않을 거고요. 문제는 이제 무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문제가 될 수 있죠. 이 목이 있는 것은 수생목해서 화를 생해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중요한 거 3주까지만 놓고 보았을 경우 경금의 뿌리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중병화를 본 것은 좋지만 뭐 정화가 없기 때문에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시에서 정화를 하나 더 보고요. 아니면은 그 일지 밑에 인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병화가 다시 투출하는 것보다는 정화를 얻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경금이 뿌리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생시는 그거에 맞춰서 생시를 고르면 되는 겁니다. 출산택이라고 하는 것이 신살만 봐서는 안 되고요. 이러한 짜임새를 알아야지만 택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살펴보는데, 자, 병자시가 됐을 때는 병화가 투출하죠. 병화가. 근데 이 병화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건 뭐냐면, 인의 뿌리를 둔 병화가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나름 조우할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간 경금에 대한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행히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무토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매금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토로서 요거를 갖다가 일간을 생주해 주는 것으로 가까스로는 쓸 수 있다 손치더라도 좋은 국세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금, 투박한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정화가 인의 생조를 받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화가 인의 뿌리를 얻었고, 그 다음에 축토라고 하는 것은 토이긴 하지만 축중 신금이기 때문에 경금이 토의 생조도 받지만은 여기에 통근할 수 있습니다. 좀 미약하지만 경금이 생기를 좀 얻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구조는 갖춘 거예요. 경금이 축의 뿌리를 얻었고요. 인중병화로서 조우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있는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가졌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생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역시나 좀 약하죠. 근데 이렇게 축시가 됨으로 인해서 무토가 여기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무토 경금을 생조도 해주겠지만 자칫 좀 이렇게 매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기토가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인데 무토가 있기 때문에 그 조금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조는 갖췄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갖출 건 갖춘 거예요.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인시 같은 경우 인중병화 2개를 받기 때문에 뭐 조운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경금이 뿌리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정한 무토 2개가 나를 생주해 주는구나, 이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기토는 뭐예요? 기묘시가 되면 이거는 무토 기토가 다 뿌리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인중의 병화만 인출이 된다라고 하면 기토 무토를 생주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제가 크게 봤을 때는 큰 용도는 없겠고요. 신사시 같은 경우는 저는 요거는 뭐냐면 조우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중병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중병화도 있는데 역시나 정화가 없는 것이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오시가 됐을 때는 요거는 무토의 용도가 생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자월 같은 경우 수가 가장 왕한 경우에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약한 경금의 기운을 많이 과설시켜 버리기 때문에 요거는 무토로서 제방할 수 있다. 이거는 무토의 용도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무토가 5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좀 약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좀
손 거칠더라도 이 무토는 두 가지의 이론이 있어요. 일간을 그래도 생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왕한 수의 기운을 제해주는 역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오가 있기 때문에 이는 화국해서 조후도 어느 정도는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단 역시나 일간 자체가 스스로 통근돼서 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간이 좀 약한 것이 흠이라고 하면 뭐 운세에서 금운을 보거나 지지로 토운 같은 거 보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이런 거는 뭐 임수가 투출돼 있다 하더라도 병이 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토가 있어서 임수를 제방해 주게 되는 것이고요. 뭐 개미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미씨도 좋은 국세는 아니고요. 한 가지 갑신시 이렇게 됐을 때는 갑목도 있고 간목에 무도를 제해주고 그 다음에 신의 경금의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괜찮은 생시로 언뜻 보이지만 이거는 인신상충되기 때문에 인목도 깨지고요 신금도 같이 깨지는 그런 구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이 되는 요 생신은 안 잡는 것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벌써 12월도 7일째네 7일째. 자, 역시 시간은 참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추운 겨울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또 코로나 좀 극성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어김없이 신묘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